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나스닥이 오랜만에 약보합으로 하락하면서 최고치 경신 행진을 중단했고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다우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6월에 거래가 모두 끝났죠. 동시에 2021년 상반기도 끝이 났습니다. 6월은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 나스닥에게 6월 한 달은 정말 최고의 한 달이었죠. 3월 달에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이중 바닥을 찍은 후 재상승하는가 했더니 5월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3중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V자 반등에 가까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 최고치 경신을 며칠 동안 이어갔던 한 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달보다 5.5%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다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이번 달 들어서 급격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S&P는 소폭 상승을 해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도 마찬가지로 최근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보자면 3대 지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팬데믹의 공포에서 빠져나오면서 작년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덕분에 2021년 상반기 동안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가 큰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3달 가까이 요동을 쳤는데 결국 최근 다시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마찬가지로 상반기 동안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S&P는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데요.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다우나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고 최종적으로도 14% 약간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오늘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최근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약세기 때문에 향후 기술주들의 주가 강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유가는 다시 상승 중이죠. 우리가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부르는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 회의가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 산유량이 결정이 되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원유 수요가 올해 말까지 하루에 22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루 500만 배럴 가까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을 많이 늘리지 않는다면 유가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장의 예측은 오펙이 산유량을 그렇게 충분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그리고 운송비도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야 되고 최근처럼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는 오늘 소폭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 중이고요. 특히 이더리움의 상승이 상당한데요. 이거는 7월에 런던 하드포크라는 메이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동안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도 올해 상반기 정말 핫했죠.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들어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천 달러 근처까지 폭등을 했었고 이때 수많은 알트코인 폭등 장세가 나타나면서 2월부터 5월까지 3달간 암호화폐가 주식시장을 이겼다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암호화폐 시장으로만 쏠렸었습니다.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투기 수요와 중국발 그리고 일론 머스크발 퍼드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이 한때 3만 달러 이하로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벌었던 수익을 모두 상실하게 됐죠. 현재는 바닥권에서 약간 상승을 하면서 상반기 전체로 보면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상반기에 잃어버린 이 가격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주식들을 보시면 우선 넷플릭스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넷플릭스를 어느 순간부터 빅테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때 팡이라고 불리면서 미국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최근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가도 무려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도 그 박스권 중간 가격 정도로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론즈에서 꽤 의미 있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넷플릭스는 구글과 같은 광고 장사를 하지 않죠. 넷플릭스는 현재 가입자 수가 사실상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료만으로는 향후 큰 성장이 힘들고 광고 기반 서비스나 또는 스포츠나 게임 등의 라이브 중계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올려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뉠 수가 있는데요. 광고 없이 그리고 라이브 중계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아이덴티티죠.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깨는 거는 오히려 소탄대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현재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집을 조금 꺾고 다른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좋은 운영 정책들을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넷플릭스가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해서는 확실히 성장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 로쿠는 정말 엄청난데요. 최근 며칠 동안 그나마 주식이 조금 소강 상태를 겪었죠. 근데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올랐는데 오늘 또다시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전 고점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로켓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엄청난 상승세고요. 과연 전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타이밍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어제 모더나가 백신이 코로나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주가가 소강 상태를 겪고 있었는데 오늘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영역을 모두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벗어나서 윗 가격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보잉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중 바닥을 찍고 최근에 조정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고요. 카니발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행주들이 다시 살아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하루 엄청났는데요. 거의 30%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공모가보다 1% 위인 14달러 14센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디디는 우버가 13%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도 20%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했는데 우버가 이번 1분기에 1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디디는 반대로 이번 1분기에 1억 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버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PO 기업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밸류에이션도 그리고 주가 흐름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니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소강 상태를 3연속 양봉으로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권에선 이미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최고가까지 25%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세면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니오는 특히 오늘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58.3달러에서 72달러로 전고점보다도 더 높게 상향을 하면서
강력한 부스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 주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니오는 2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를 21,000대에서 22,000대로 제시를 했는데 현재 시장은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오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 모두 강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도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 저항선을 뚫어냈어요. 이렇게 되면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루시드는 자사의 주력 기종인 루시드 에어의 예약이 1만 건을 넘어갔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루시드의 CEO인 피터 럴리스는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술이고 이 기술 경쟁에서 현재 테슬라가 최상위에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테슬라를 따라잡아서 전기 자동차 세그먼트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유전 기술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연구하는 세계 회사의 최근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인텔리아는 오늘 한때 3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202까지 상승을 했다가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인텔리아를 $60대에 소량 가지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3배 넘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인텔리아 덕분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에디터스 메디슨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이 추세라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충분히 전고점을 향해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차세대 유전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인텔리아의 좋은 임상 결과가 그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주가만 보면은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꿈의 기술에 불과했던 이 차세대 유전 기술이 분명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처음 이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처럼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 꿈의 기술이 언젠가 상업화되는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홀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술이 정말 상업화될 때쯤이면 현재 가격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의미 없는 가격 변동 수준의 소폭의 약보합 정도였고요. 빅테크는 상반기에 승자조와 패자조로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은 올 상반기가 정말 좋았죠.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작년부터 갇혀있는 박스권을 여전히 탈출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강세여서 박스권 최상단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은 돌파하지 못했고 과연 하반기에는 이 지긋지긋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한 단계 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도 사실 패자조죠.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700를 향해 주가가 전진을 하면서 과연 $700의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 오늘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 예상했던 범위 내에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이틀의 거래가 남았는데 이 거래 동안 700을 일시적으로라도 뚫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면은 하루 이내 정도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발표를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주가가 내일과 내일 모레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최고로 관심이 가는 거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인데요. RBC 캐피탈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2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19만 5천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의 기대치인 20만 대는 조금 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팩트셋의 2분기 인도량 예상치는 19만 8,300대인데요. 테슬라 인도량 예측의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현재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19만 8천대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만 대에 거의 근접을 하긴 하지만 20만 대에 조금 못 미칠 것이다 라는 게 현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분명히 20만 대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만 대란 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0만 대를 넘어주기를 기대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저는 만약에 2분기 인도량이 20만 대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20만 대를 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700의 저항선을 깨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대라는 분기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1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의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2021년 상반기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그 이슈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을 지속을 했고요. 하반기에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되겠죠. 과연 언제 페드가 테이퍼링을 발표할지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물론 테이퍼링 발표가 될 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도 최종적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끝날 때는 과연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지, 나스닥이 15,000스닥, 16,000스닥을 달성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 하반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21년에 계획하셨던 일들도 상반기에 잘 달성했는지 중간 점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